과정물 자 이거 한 과목당 과외비가 30불이었어요. 그 30불이면요.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4년치 봉급인 거예요. 한 달에 12년치 봉급을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분 참 최고 명문이죠. 북한하면 바로 이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 김형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학원의 마들로 불리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김형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름 떼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은 누구나 이제 다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금혁 씨 같은 경우가 이만감 멤버기도 하고. 자, 그런데 북한에 김일성 종합대학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아성에 도전할 거의 유일한 명문대가 또 있어요. 북한의 핵과 무기 연구의 최고 중심 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다니다가 프랑스 유학까지 갔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김정국 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냐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고 유학을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냉면을 뽑고 있는 우리 전철을 후배님. 네, 선배 얘기하면 좀 쑥스러우세요? 아니면은 아니 너무 오랜 대선배님이시라서 저 세대 차이가 좀. 뭐 저희 대학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습니다. 그냥 이 대학 명칭으로 소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평양시에 대학이 그래도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종합대학이라는 유니버시티가 네. 붙은 대학이 아까 소개하신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김책공업종합대학 딱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의 종합대학은 두 개. 그러니까 유니버시티가 붙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학의 이름을 보면 김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맞아요. 중요한 사람이냐면요. 왜요? 김일성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이제 보필을 하는데 되게 충직한 친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김일성이 죽고 나가지고 김일성이 갖고 있는 그 금고를 열었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딱 기대하고 열었는데 거기 안에 봉투가 하나가 있었대요. 꺼내 보니까 거기에 김일성하고 김책이 같이 찍은 사진. 맞아요. 그만큼 김책이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 이름을 땄다는 것 자체가 김일성 다음인 거예요. 사실 뭐 북한이 되게 아까도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이과 쪽이나 수학 쪽, 수리 쪽으로 되게 뛰어난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핵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그런 인재를 전문적으로 배출하는 대학이 그렇죠.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에 카이스트가 있다면 북한의理科대학이. 최고의 수학 영재들만 모인 북한 과학기술의 성지理科대학에 합격한 천재남매 장혁, 장민 씨.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졸업생이 거의 없어가지고 네, 정말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한국에서는 거의 못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는理科대학 졸업 의외로 시켜. 네, 장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장민입니다. 예, 되게 영광이에요. 이게 사실 이과 대학생을 만난다는 건 뭐 김일성 종합대학도 김책공대도 있지만 정말 더 소수일 거예요. 그 중에서 남매
일생일을 그렇지. 만난다? 남매가 리과대. 이거는 사실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 법한. 리과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수재들이 간다면 수재들이 수재가 바로 이과대학이 수재들이 수재가 바로 이과대학이 됩니다. 아 여기도 뭐 연고전 같은 게 있는 거구나. 오케이. 또 연고전이라고 또 그렇습니다. 연고전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정말 엄청난 수재들이 오는 대학교거든요. 근데 반면에 공부를 너무 잘하는 수재들이다 보니까 생활머리가 좀 굳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는 여자가 이과대학교를 갔다고 하면 좀 이가 빠졌나 이런 그치. 말을 하거든요. 뭐요? 이가 빠졌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 그냥 공부 잘하는 네, 사람이다. 그 정도로 공부에 몰두해 있는 착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과대학도 한때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또 소속시킨 때도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죠. 네, 분교로 김책공대는 또 김일성 종합대학 공업학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원조원으로 간 거야. 학원이 많아도는 김일성 종합대학인데 예. 근데 실제 공학적으로는 제일 또 그래도 북한에서 일러주는 거는 김책공대고 또 이과대학은 진짜 수재대학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봐야 그래도 종합대학에서 또 많아들은 저희들이고 원조는 거기서 이제 파생상품처럼 나와서 그러니까 오늘 자김대, 우공대. 제가 기가 하나도 안 좋습니다. 전교 1등이야. 괜찮아. 네네, 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의 명문대 그냥 이게 뭐 집안만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진짜 머리 좋고 실력으로 간 사람들 오늘 모였거든요. 예,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가 하나 배 아프겠죠. 바로 김정은. 야,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선수들이 가다니 아까울 거 아닙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왜 또 이 김정은이 쏙 빼놓고 아니 왜 또 이 김정은이 쏙 빼놓고 떠들고 있으니까 이거 아이 참 나 밖에서 시작하자 작아. 진짜 작은데요? 대박이다. 보자. 잠깐. 열받았어. 아니 열받았어. 우리 북조선의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이 인민들을 위해서 일꾼을 만들려고 가르쳐서 기껏해서 명문대학을 보내놨더니 여기 남조선 이만강 녹화장에 다 모여있구만 이거 아, 내가 오늘 무슨 얘기한지 내가 직접 듣기 위해서 평양에서 바로 내려왔다 오늘 무슨 얘기한지 말 조심하라 아니 수제 특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수제 느낌 안 납니까? 저는 돈가스도 수제 돈가스밖에 안 납니다. 네. 모든 게다 수제란 얘기지. 수제를 좋아하시는구나. 무조건 다 수제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김정은이가 어디를 나왔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저는 이제 우리 북조선의 군사 명문 거기에 수제 중 수제. 김일성 군사 종합대학. 어떻습니까? 일성 군사종합대학. 이렇게 제가 여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오늘 학사모도 쓰고 가운도 입고 이렇게 등장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좀 엮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야, 근데 종합은 왜 들어간 거예요? 군사대학이면 되잖아. 아니 병원도 외과 병원 있고 뭐 내과가 있고 이렇듯이 종합병원 제일 크니까 이거 대학교도 제일 큰 대학 종합대학교. 아 그렇구나. 아니 북한 최고의 명문은 김일성 종합대학교 아니에요? 아니, 종합대학교죠. 예, 거기를 안 가고 왜 혹시 떨어졌나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왜 군사종합? 아니 정확한 그 이유를 모르면서 그렇게 후라이 까지 말라. 후라이. 후라이 몇 개를 까는 게야. 내가 이제 김대를 못 간 게 아니라 이 김정은 군사종합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이 졸업생들이 우리 북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쌀? ICBM. 그래서 내내 ICBM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한 거지. 뭐 공부를 못해서 김대를 못 간 건 아닙니다. 근데 반은 맞아요. 반은 맞아요. 왜냐면 이게 김정은이 이제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마치고 중학교 국내로 들어와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말했던 것처럼 김일성 군사 종합대학을 가고 유현장 동지가 대학원도 나온 거 알고 있어요? 대학원까지 나와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대학원까지 나와요. 근데 왜냐면 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북한군의 차세대 지도자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후계자 구도 수업을 하면서
북한 군부내에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중에 위원장으로 등극했을 때 자신과 같이 북한을 통치한 군 엘리트들을 김정은 밑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군사종합대학으로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성군 정치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은 자기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나온 거를 사석에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여겨요. 아, 또 그리고 북한 최고의 대학교 또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시는 우리 김영수 씨가 북에 있을 때 좀 특별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 예.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했잖아요. 예, 북한에서 생물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물무기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화학무기. 예, 생화학무기죠.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 그들의 건강 장수를 위해서 연구하는 만숭왕 연구소. 사실 공식 명칭은 만청산 연구원입니다. 평양에 있는데요. 만청산 의미 자체가 뭐냐면 김일성의 만년 장수, 또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그걸 합쳐가지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절대로 외부에다 발설하지 말라, 가족에도 말하지 말라 해서 북한 주민들도 만숭왕 연구소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인 실례로 제가 다니던 그 연구실 명칭만 좀 말할 텐데요. 식품보약화실이었거든요. 식품보약화. 네. 식품보약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세 끼 먹는 음식이 거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보약으로 만들라. 예,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연구를 해야 되면 네. 그냥 쌀이나 무슨 동태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어떤 왜냐하면 재료 같은 걸로?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게 뭐냐면 제 식품보약화실에도 농업 그러니까 식자재, 야채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전문 이제 가축업을 했습니다. 운공목장이라고 평양이 이제 한 개리가 아니라 한 7개를 포함하는 그런 큰 영역의 안주 지역에 운공목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무장보초가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기르고 있는 짐승들은 100% 김씨들만 먹는 거예요. 김씨들만. 근데 거기에 먹는 가축들을 제가 직접 연구할 때 그 짐승한테 주는 사료가 거저 사료 아니거든요. 사람도 못 먹는 약초들. 전 세계에 있는 외교관들이 그 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약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북한을 좋아하는 동포들도 있어요. 그런 동포들이 충성을 해서 보내준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짐승한테도 먹여서 실제 짐승한테 먹이면 건강해요? 일주일만 되면 고기질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계란도요. 제가 연구해서 거기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던 그 계란 자체가 해조계란인데 해조계란 뭐예요? 그러니까 바닥불을 이제 건져서 해조인데요.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염전에 가면 해조가 있는데 그 사람 먹지 않는 해조지만은 비타민과 강물질 하면 엄청 많은 게 있어요. 그래 닭을 먹여서. 예, 곱슬 염주말이라고. 근데 그걸 이제 먹이는데 샘물이 다 씻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한 거의 40명의 인력이 그거 닭한테 먹이려고 식사를. 예, 야. 해조계란은 맛이 있나요, 선생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게는 없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연구하시면서는 혹시 몰래 이렇게 맛을 봐야죠. 이거 너무 좋은 많이 거예요. 먹죠. 저희는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내 거를 먹어봐야 하니까. 아니, 많이 먹기도 하고. 아니 그 닭 먹일 게 아니라 직접 먹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다이어트도 되고. 아니, 이 말이 된다. 그러니까요. 장군님 살까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91년도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줄기세포. 91년도요? 91년도예요. 왜냐하면 92년도에 김정일과 김일성이 50돌, 80도에 이제 그 전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당 옥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빨리 만들라 해가지고 그래 저희 연구소에 가업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일본어 공부 좀 해가지고 저희 연구실에 가업 떨어졌으니까 저도 대학 식당 가서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 특허의 줄기세포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양 산원에서 배꼽 있잖아요. 군방 해산하고 난 배꼽. 그걸 가지다가 그러니까 배꼽 탯줄이죠. 탯줄을 제대혈 내피세포라고 그걸 이제 배양하면서 세포가 막 배양될 때 각종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건강 성분들이 어떤 작용하는가 그런 걸 연구를 처음에 했는데요. 야, 우리나라보다 빨랐네요. 빨랐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탯줄 연구가 그 다음에 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줄기세포 연구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아, 지금도? 네네,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놀랐던 게 한국은 다 발전했는데 왜 줄기세포는 북한보다 늦었을까 했는데 북한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패는 안 하고 오직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김씨를 위해서만 했던 거죠. 정국 씨는 북한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프랑스? 북한에서 노동자 파견도 아니고 학생들을 유럽으로 유학을 보낸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이 아무래도 뭐 북한도 국가다 보니까 유학을 내보내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오려고 그러니까 시도를 하죠. 더는 없지만 그냥 공부를 하던 와중에 3학년 2학기에 이제 학생 간부처라고 그 학생들의 어떤 신원 같은 걸 조사하고 그런 그 부서가 있는데 6촌까지 쏘오라는 거예요. 저희 그 가족의 그 친인척 사항을. 제가 6촌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아버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있대요. 집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죠. 아버지 이거 6촌까지 쏘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직장에 들어가실 때 썼던 그 신원 조회했던 그게 또 있더라고요. 서류가 보니까 진짜 뭐 처음 보는 이름들이 그냥 한 두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작성하라는데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갖고 갔는데 그 조사만 거의 한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이야. 프랑스어는 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김책공대에서 정보통신을 배웠었는데 프랑스의 건축의학을 뽑는다는 거예요. 건축이요? 근데 저는 좀 정보통신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뭐 갑자기 건축을 배우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고. 그럼 그것도 나는 건축해야지. 그때부터 공부를 프랑스어를 그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에 가서 불어불문학과에 가서 그때 한 3개월 정도 아예 그 알파벳부터 기초부터 배웠어요. 이 북한의 이 3대 어떻게 보면 명문대잖아요. 네. 이 명문대에 어떤 사람이 누가 동문인지 제가 한번 재밌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다. 네, 이야. 내가 잡아줄게. 누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이 김일성 종합대학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일단 김정일. 두두두두두 짜! 오. 두두두두두 짜! 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인물들이에요? 야, 자, 김재 기자님 어떤 인물이죠? 아니 소개를 본인이 계속 해야지. 왜 인물 나오니까 저한테 tum을 치세요. 일단 뭐 김정일,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고 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태 또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최측근 최룡해와 가죽잠바 사랑 노영원 다 나왔네. 까지 다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에요. 사실은 앞서서 우리 선생님 김 선생님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 리과대학이나 김책대학은 어떤 기술적인 엔지니어들의 엘리트를 배출한다면 여전히 지금도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정치 명망가, 정치 면문가. 그래서 북한에서의 어떤 중앙 정치를 하려면 김일성 종대를 졸업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지금도 불문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영원의 아들도 최룡의 아들도 모르긴 모르지만 김일성 종대 나올 거예요. 그만큼 세습 작용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아까 말했던 학벌, 파벌, 군벌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종합. 네. 3만 명이 다닌다는 거니까 지금. 예, 저희 그 동문 중에도 보게 되면 다 보통 고위층 간부들은 뭐 다른 대학에 자리 안 보냅니다. 거의 종합대학에 보내거든요. 고위층 간부들은.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은 학급에 있던 친구가 지금 북한에서 국토환경성 지금 장관급이면 국토환경상이라고 하는데 김경준이라고 이 친구 야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이 친구 이 친구 야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이 친구 제가 한국에 와서요 한국에 와서 노동신문을 이제 보는 과정에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몇 번 봤어요 보는 순간에 반갑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 때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체스코슬로바키아 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니까 종합대학 가니까 다 고위층 간부인데 저 같은 교수 자식들은 제일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학 때도 저한테 진짜 좀 약간 많이 깔리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지금 더 당당한 게 저런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TV를 볼 거예요. 북한은 지금 이만감을 잘 보거든요. 네. 진짜 보더라고요. 이 경준이도 볼 겁니다. 보면 야, 너는 진짜 나보다 더 잘 됐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경준아, 통일될 거야, 갈 거야. 내가 힘든 걸 말해. 미쳤다. 김경준이요? 김경준. 김경준 귀화하면 이만가에 제일 먼저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김경준. 적어놨습니다. 재밌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들에게 있어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라면 거의 그 사세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주민들과 이들의 삶은 다르다라고 보고요. 대학을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을 했다라는 건 북한 사회에서의 성공한 삶이라는 걸 보증해주는 거의 보증수표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집안의 사상이나 신분 이런 것들을 더
좀 따져서 하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외무성에서 당시 일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동생께서 월남을 하셨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결국 양강도 해산 임산 사업소로 좌천이 됐거든요. 이런 배경이라면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김일성 종합대학에 지원을 하면 떨어질 확률이 정말 높겠죠. 자, 이번에도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김책공대. 우리 또 정국 씨의 학교인데, 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현철의 오수용. 역시 아무도 모르겠어요. 현철의 동지는 알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제가 잘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철의 저분은 김정은을 가르친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죠. 현철의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빨치산 1세대의 이 자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김정일, 김정은, 김정일까지 다 거친 인물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 여겼던 인물이고 저 사람이 죽었을 때 김정은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자연 머리 그 상태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무덤에 무릎을 꿇어? 네. 관을 들 때 직접 관을 들고 이제 관을 묻었을 때 직접 맨손으로 흙을 뿌릴 정도로 실제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까지 지키고 또 그 옆에 있는 오수용 저 사람 같은 경우에 누구냐면 북한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경제부 부장인데 전자공업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와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오고 현재 지금 북한 핵 개발을 하는 그 대부분 전문가들이 다 저 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문대죠. 뭐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물리학과도 있고 컴퓨터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문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과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실력 좋은 친구들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쪽에 가는 친구들은 밀리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실력 플러스 집안 병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근데 김책공대는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견디질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게 집안 배경이 좋고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 굳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네임밸류가 김일성 종합대학이 당연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있고 공부가 쉬워요, 그쪽. 김책공대 오면은 네임밸류도 두 번째인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실력만큼은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그 북한의 수재들이 왜 진짜 또 대단하냐면 시험이 주관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지선다 이런 게 아니라 주관식 답을 쓰셨거든요. 때려 맞추기, 찍어 맞추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도 사지선다가? 그러니까 진짜 서울대 못 가요. 진짜 못 가. 저희가 어려서부터 주관식으로만 하는 그 맞아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찍는 게 없어요. 이러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理科대학은 네. 우리 김진 기자님께서 자,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은 다 똑똑한 애들 맞아요. 자, 똑똑한 수재들 맞아요. 여기서 누구 공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김일성 종합대학은 김책理科대학에 비해서 여기는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뭐 가문의 배경, 그다음에 여기 나온 동문들의 파워를 보면 여기가 진짜 명문대인데 요즘 들어서 묘하게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은 김책하고理科대학. 재밌다. 요 사이가 사실은 미묘한 거거든요. 보세요, 장혁이 전국에 안 보잖아요. 대기실에서도 같이 안 있어. 대기실에서 같이 안 있어. 안 보거든.理과는理科대학이지. 라는 자부심이 사실理科대학에 있고, 김책을理科대학에서 보기에 김책은 뭐 머리는 좋긴 한데理科대학 올 머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가문이 김일성 종합대학만큼은 안 되는 애들이 간다 이렇게 평가하고, 김책공대생들 입장에서는理科대학은 그냥 전문대 아니야? 이런 느낌. 비슷하네요. 그치? 비슷하네요. 하는 거야. 자, 그럼理科대학을 나온 동문이 누구냐? 누구야? 공개를 할게요. 여긴 더 모를 거예요. 여긴 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 이런 얼굴도 없네요. 그거는 이럴 것 같아. 그 이유는 보안.理科대학에 나온 인재나 김책공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대학은 설립 목적 자체가 실용적으로 설립이 됐어요.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과학자들을 배출해서 국가 산업에 써먹겠다.
그 중에서도 요즘 사실은理과대학 인재들이 조금 더 뜨고 있긴 해요. 북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광현 이 사람은 북한을 현 시대에 대표하는 최고의 물리학자예요. 현철이나 오수영만 하더라도 뭐 과학적으로 뭐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룬 게 아니라 약간 이 정치의 영역으로 온 사람들. 근데 김광현은 진짜 물리학자거든요. 그리고 김서희는 요즘 많이 나오는데 광명성 1호 위성 발사의 핵심이었어요. 김서희는 얼마나 핵심이었으면 얼굴이 공개되지도 않아서 천하의 리만갑이 사진을 못 구했어요. 그 정도로 실제 지금 북한 과학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리더들은理과대학 동문들이 많아요. 핵이나 미사일, 뭐 잠수함. 그리고 북한 해커들,理과대학 출신들이 북한 해커들이 많아요. 야, 쟤들이 우리 후배들입니다. 오, 진짜로? 근데 좀 김치공대나 우리 이과대학이나 내세울 게 실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 두 대학이 추구하는 바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해 성공한 천재들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이과대학 졸업생들은 실력에는 자신이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에는 많이 송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상류급 대학 중에서 교수님들이 평균 생활 수준이 제일 가난한 게 그럴 것 같아요. 뇌물을 줘야 돼. 일단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뭐 성적 적당히 해야 뭐 선생이 성적을 가지고 농가하고 뭐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겠는데 애들이 다 잘하니까. 다 잘해가지고 성적을 잘해오니까 선생님 뭐 어떻게 트집 잡을 게 없어요. 받아먹을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대체로 애들에게 성적을 낮게 주고 학생이 불만을 표출하면 너는 인성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사실 이게理과대학 본시험 보기 전에 전국의 고등학교들에서 좀 8월 수학 달에. 쪽, 수리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덜면서. 그 문제들이 그냥 고등학교에서 배운 문제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정말 올림픽 문제 같은 것들로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급에서도 그냥 수학을 잘하는 애가理과대학 예비시험 갔다 왔는데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진짜. 저희들은 다 모여서 뭔 문제나 봤는데 이런 문제 봤어? 몇 문제 풀었으니까 한 문제 풀다 말았다고. 거의 암호에 가까운 거구나. 되게 올림픽 문제들이었어요.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그 올림픽 문제들로 선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제들을 알알이 뽑다 보니까 저희 이과대학만이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혜택이 있는데 뭐예요? 졸업을 하면 평양에 배치를 받습니다. 근데 한국이랑 다르게 여기서는 뭐 서울에 살고 싶다고 하면 바로 살 수 있지 않아요. 의지만 있다면.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살고 싶어도 평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권이지. 그래서 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평양으로 한번 출장을 다녀오는 게 꿈일 정도로 평양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정말 엄청나고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과학원에 배치를 받기 때문에 이과대학교를 들어간 사람들이 90%가 평양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미국도 특별한 아니고. 대학교가 네, 바로 이과대학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김책 공업종합대학이나理과대학은 이게 사회적인 계단 같은 거죠. 그러네. 사다리. 네.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은 배치받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평양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는가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과대학교에 다닐 당시 남학생들이 다 책벌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지. 네, 저희 학급에 16명이었는데 15명이 남자였고 여자가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울하다.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여자가 혼자다 13대. 보니까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1대 13대.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유교를 엄청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말을 걸 수 있어도 여학생은 함부로 남학생한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여자스럽지 못하다. 좀 다르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오빠는 네.理과대 안에서도 수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 제가 막 오하라 스칼렛을 막 승상하면서 있었을 때인데 오빠가 그때는 조금 동생을 좀 제대로 길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책을 이만큼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다 현모양처. 현모양처. 여자 수녀 관련된 책들인 거예요. 장현 뭐야? 내가 필요하면 커튼을 뜯어가지고 치마를 헤입는 스칼렛을 지금 승상하는데 여자 수녀 현모양처 이런 책들이 눈에 들어오고 틈만 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네. 현모양처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오빠 친구들 통해서 애누군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얻어봤어요. 그 학생 때. 와. 저는 그 균형적으로 이제 교양 서적을 제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한류를 공급하면서 균형 잡히게
보존도 함께 이렇게 미과대학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우리가 이래서 더 낫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기선제압 확실하네. 고등학생들이 졸업반이 되면 지망을 써내요. 이제 보통 애들이 어떻게 써내냐면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 저 같은 경우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썼고 저는 두 번째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썼거든요. 그게 보통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 내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쓰고 다음으로 하향 지원하는 게 뭐 평양의과대학이라든가 좀 더 내려가면 뭐 인쇄공대도 있고 사범대학들도 있고. 의대가 더 밑에 있구나. 거기서 의과대학 쓰는 학생들은 없어요. 되게 밑하라는 그냥 거예요? 선택. 그럼 뭐 이거 끝난 얘기네요. 옵션에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리과대학이 아니 처음이야? 국제공업종합대학에 그 한 해에 몇 명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은 들어올걸요. 봐요. 저희는 250명이 들어와요. 다수 있는데, 너무나 그럼? 다 갈 수 있는 대학교하고 버스만 들어올 수 있는 대학교 하면 어디가 또 네임밸류가 높겠어요. 거긴 그렇죠. 저희는 그래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의 마인드는 누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고독하게 나의 길을 가는 거지. 정상은 네. 고독하게 나의 길을 가. 네, 그리고 인기로 말하면 김책공대도 만만치 않게 없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김책공대 다니는 애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북한에는 이제 과잠 같은 게 없어요. 어느 대학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과잠 입고 다니면 나 서울대학 그러잖아요. 북한 애들은 대학 배지를 되게 소중히 여기거든요. 네, 배지. 이렇게 배지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날 배지를 하나 새거 사고 되게 이렇게 힘주면서 왼쪽 가슴을 이렇게 내밀면서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예쁜 여자들이 두 명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착 엿들었더니 내가 어제 어떤 남자가 나를 쫓아와서 너무 설레가지고 그 모퉁이를 탁 돌면서 봤는데 아니 김책공대 배지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 나빴어. 그래서 그 친구도 손으로 이제 쓱 가리면서 예, 그렇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네. 요 경쟁 구도를 딱 정리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김책공대 졸업한 사람은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느냐. 이과대학은 우리 없으면 못 날리지 않느냐. 그렇죠. 막상막한 거예요, 정말. 자, 우리나라나 북한이 나와서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학, 특히 이제 명문대 진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능 시험을 봐서 이야기가 갑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시험을 봅니까? 그 사실 이제 북한은 수능 시험 제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저희가 북한 말로 본트라 그러거든요. 본트 그게 뭐냐면 대학 이제 입학 추천권이 내려와요. 학교들마다. 그럼 여기가 뇌물의 온상이에요. 추천권은 그 고등학교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에요. 근데 여기 추천받는 사람은 2~3명인 거예요. 그 추천권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예비고사를 치러요. 예비고사를 치러서 거기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가 그 추천권을 받거든요. 근데 그 채점을 누가 해요?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서 살짝 이렇게 좀 더 올려주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약간 비리가 있는 거예요. 객관식이 없고 몽땅 주관식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채점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이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추천권을 받고 점수가 낮으면 이제 지방대 추천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적, 우리 이제 수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학력고사에서 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짜잔. 뭐야? 짜잔. 뭐야? 누구십니까? 김종민 씨 아니에요? 누구세요? 북한 주민이에요. 북한 주민이에요. 대학 이력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일단 뭐 죄송합니다만 김종민 씨 버전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잘생겼어요. 자, 일단 본 적이 이렇게 있어요. 성명 김종민, 생년월일 79년생이세요? 예. 와, 동안이다. 본적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출생지가 나와 있어. 이게 지금 그 대학 입시 제출용 이력서예요, 지금요. 여기 현 주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성분. 그렇죠. 무슨 성분인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몇 %. 그런 성분이 아니고. 가 아니라 일단 이력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점점 미국 아이비리그와 비슷해지고 있어요. 다 내야 되거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데 짜잔 성분이
출신 성분이랑 사회 성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노동자. 사회 성분 같은 경우에는 내 성분, 노동자. 출신 성분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딱 봤더니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면서 대학 시스템은 미국이랑 똑같아 지금. 그래요?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걔를 써요. 걔를 뽑아. 우리나라는 절대 이거 안 돼, 이거.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절대 안 통한다. 북한 입시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성분, 이력서가 중요하다. 맞죠? 맞습니다. 우선 저희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북한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 직장직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당원인가? 그것도 밝혀졌어요. 노동당원이 맞냐 아니냐. 진짜. 그것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출신 성분은 반드시 써야 되고 또 사회 성분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대학 갈 때 대학마다 이제 레벨이 달라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들어가기 전까지는 8초까지 보다가 저희 때는 7초까지 봤어요. 네, 7초까지 보는데 그 안에 누구라도 뭔가 반역죄라든가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북한에서 뭔가 이제 좀 문제시가 되는 그런 것만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대학은 그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도 가족 내에서 부모들이 눈물 흘리면서 못 보내는 이유가 너는 가더라도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김제공대나 이과대학에 공부 잘하지만 종합대학 가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못 간 친구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있잖아요. 북한은 저 이력서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조직생활 평등서가 또 따라가요. 조직생활 평등서라는 게 우리 한국은 그 생활기록부, 예, 그런 기록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학생이 북한은 어릴 때부터 소년단에 입단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된 나이 되면 청년동맹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직에 들어가는데 그 조직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정이 대학 갈 때도 다 따라갑니다. 대학 갔다가 졸업하고 어디 갈 때도 따라가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5가지 영역이었는데 충성심, 조직생활, 학습, 좋은 일하기, 체력 이렇게 해서 5개로 했고요. 그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동상 청소를 나갔다, 사적지 정성 사업을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나갔을 때. 하루라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을 때 기록되는 거지 나갔다 해서 기록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나간 건 정상인데 여기서 좋은 날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게 큰 돈을 해야 돼요. 나라가 뭐 어렵다 했을 때 애국리를 한다거나 충성의 구호물자를 낸다거나 하면 거기에 충성심 높음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조건을 갖춰서 본고사 자격을 얻으면 이제 지원한 대학교에 가가지고 3, 4일에 걸쳐가지고 또다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거기 오면 필수 과목들이 있죠. 국어, 수학, 영어, 물리, 혁명, 역사. 그 밖에도 이제 체력 테스트도 하고요. 끝나고 나면 또 면담까지 거쳐야 됩니다. 소음번호 99번 변영훈 학생. 예, 영암고등중학교 학생입니다. 부수 있는 학생. 학생,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학생, 미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미분의 개념이란 사물의 움직임을, 과정을. 자, 이거. 우리도 체력전 했어요, 옛날에. 아니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본고사를 다 통과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이 본고사를 좀 잘 보는 방법이 좀 있나요? 대학마다 문제가 조금씩 좀 틀리고 난이도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김제공대 시험을 봤어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 문제가 한두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고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요.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이 과목은 기본 점수는 맞아야 되는 거죠.
5점 만점에 뭐 3점 이하로 맞았다라고 하면은 좀 면접관들이 보기에도 아 얘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혁명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태클을 걸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북한의 시험이 그 객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 주관식은 또 주관식만의 좀 그 요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A 같기 B를 증명하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 A를 막 그 변형하고 B를 막 변형하고 도중에 두루뭉실한 시점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서서 딱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럼으로? 네, 당연하다 딱 이렇게 쓰고 네모꼴에다가 색깔 딱딱 칠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교수가 보다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김일성 혁명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어물쩍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매달 며칠에 무슨 자기네가 뭐 어떻게 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달달 외워야 되는데 제가 성적이 참 안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 근데 그것도 사실 요령이 있어요. 무조건 꽉 채워넣으면 돼요. 막 모퉁이까지 다 해서 우리 장군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만큼 훌륭하신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하고 거의 그 신앙 고백 수준으로 막 써넣으면 그게 또 감점. 중간에 젖으면 대박이다. 눈물이 나. 눈물 자국. 그럼요.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받고 나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입 입학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이걸 좀 공부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대입은 땡땡가 불가능하다. 땡땡가? 땡땡가?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리가 불가능하다. 아니 대리는 우리도 안 된다고. 컨닝 유부남은 불가능하다. 재수가 불가능하다. 재수. 북한 대입은 진짜 이거 놀라운 얘기네. 재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문대생들은 사실은 뭐 반수다, 뭐 재수다, 삼수다, 삼수 많죠, 이런 삼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꼭 그 대학에 그 과를 가겠다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은 영원히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재수가 불가능하대요. 그럼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예비 시험을 치러서 북한은 딱 한 개 대학의 본트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 학교의 예비 시험 이후에 본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갑니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만약에 김책 종합대학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떨어지면은 빼박 군대로 가야 됩니다. 10년 군사복무하러 떠나야 됩니다. 가족과 생일을 하고 반대로 대학에 붙었다. 그건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군대 가기 싫잖아요. 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건 선택이에요. 대학 졸업생들. 대학 졸업생들은 저도 사실 뭐 학급에서는 항상 1등했고 뭐 1지망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썼어도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김책공 종합대학을 썼던 이유가 본고사에서 실수하면 군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오지간히 하고 또 집안의 배경도 좋은 애들과 경쟁해서 내가 실수하게 되면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책공대는 정말 공부하려는 애들은 김책공대 가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김책공대를 써냈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거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향 지원하는 어떤 국가적 선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빨리 봐요. 일반적으로 2월에 시험을 보는데 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11월에 시험을 보거든요. 떨어진 학생들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 3월에 본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붙고 못 붙고를 떠나서 어디 가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리 와서 선발 시험이라는 걸 치거든요. 근데 그 상위권의 학생들은 무조건 다 치게 해요.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시험을 너무 잘 치면 나 뽑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문제 정도 남은 거를 대충 너무나도 당연하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무슨 그것까지 이보기에는 천재적이야. 다 맞는 걸로 인정해가지고 이야. 쓸데없이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발 나온 교수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네, 저희 아빠한테 이런 애 데리고 가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 믿고 보내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사실 평범한 노동자였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외국에 나가는 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다 이과대학 가자 했어요. 저는 사실 그냥 뭐 그래 뭐 시험 안 친다면 좋긴 하네. 이제부터 나는 6개월 논다는 생각이 제일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거예요. 남들 다 열심히 막 공부하는데 나는 가면 장기 치고 이렇게 노니까. 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과대학 가게 된 것 같아요. 명문대를 가려면 본트가 많이 나오는
중고등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네. 중에서 이제 제1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명문대를 갈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북한의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제1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준비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조기 영재 교육을 막 시킨 거예요. 북한이 그런 거예요. 아, 책을 달고 지나가면서 책을 읽네. 선생님, 축구공과 같은 30이면체는 면과 모서리가 매우 많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바른 다각형들로 둘러막혀 있지만은 바른 다면체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야? 주산. 아, 325, 625, 25. 진짜 말로. 저희 받았어요, 저 이거. 주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선순육만 해도 지금 저 어린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실제 주산을 쓰는 것과 같은 이 화면이 펼쳐지는데 바로 이것을 주산을 용상화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877. 1분 동안에 기억해보자요. 글색 빨간색 빨간색 글색 빨간색 글색. 재보겠습니다. 시작. 불러보십시오. 5, 4, 하나, 둘, 0. 어느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활발하고 자기에 대한 신심이 넘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박이다. 서울이랑 비슷한 거야 지금. 맞아요, 맞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You're good. You're pretty. Thank you. Thank you. Let's go. 북한도 참 대단하구나. 이거 어마어마하게 시키네요. 네. 명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명문중학교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1고등 거의 약간 코스로 가서 1고등은 폰트가 많이 나오고 1고등은 각 지역마다 1고등이 있는 겁니까? 네, 각 지역에 있고요. 그중에서도 일반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만을 선발 시험을 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1고등에 가서 시험을 3번을 봤어요. 그때 정원이 딱 44명만 받겠다라고 해서 몇백 명이 왔는데 44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봐서 떨구고 해서 마지막 44명이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고정 골든벨트로. 그럼요. 그래서 여태 그 저희 엄마만의 필살기를 딱 붙을 수 있는 필살기를 써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쟤는 무조건 붙겠다. 뭔데? 엄마가 시험 치기 전에 시장으로 가서 찰떡을 배가 터지게 찰떡을 엄청 먹여서 살짝 붙을 수 있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동네 전설적인 스승님한테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과외 선생님. 네, 근데 가서 선생님이 저를 딱 봤는데 자꾸 눈도 안 맞추고 하늘을 보고 이러니까 Look at me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똑똑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 얘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2명이 앉혀 있었는데 얘네는 천재예요. 그 동네에서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명함 못 내밀어 이런 식의 멘트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투지로 그럼 보름 후에라도 또 해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사실 공부 첫 발을 들여놓은 케이스고요. 선생님의 집에서 8개월 정도 이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와. 네, 어린애를. 몇 살 때 즈음이에요, 이게? 그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살. 고제식 교육을 했군요. 네. 그렇구나, 과외가. 네, 근데 제가 그 속셈 경기라고 하는 중앙 경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모를 문제 나오면 선생의 눈을 보면 답이 떠올라요. 오. 그러니까 학생하고 거의 영혼을 조종하나요? 그 너무나도 그 교감을 많이 하니까 이야. 딱 눈을 보면 선생님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서 딱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와. 그러면
뭐 머리가 갑자기 막 떠올라서 막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그래. 아니,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보면 설거지하네.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보면 설거지하네. 이제 막 생각나는 그런 거. 그런 경지가 아닌가. 저도 김책공대 다닐 때 2010년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북한에 약간 속독 붐이 일었어요. 몇 초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숫자들이 나옵니까? 맨 처음 주체 103 2014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다음. 그리고 어충. 그런 식으로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훈련?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약간 속독이 되는 효과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아까 영상에서처럼 3, 4살 때부터 그런 거 하게 되면 영재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보다가 사시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암사동 신암중학교 2학년 9반 때, 6반 때 기록 가지고 있거든. 수학 33문제. 2분 50초 만에 풀어가지고. 33문제예요? 선생님이 웃었어. 내니까. 빵 터지더라고. 벌써 다 풀었어. 푼 게 아니지 그거. 낸거 아니에요? 푼 거야. 저희 대학에서 그 박사님이 이제 속독 논문을 써가지고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속독 붐이 북한에. 근데 그분의 내피셜로는 대학생들의 성적 함수 F는 자리 변수에 의존한다. 어떤 유리한 위치에 앉아서 이제 컨닝을 하냐 할 때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독의 무한 조크야 이게. 네. 한마디로 상품을 파는 거죠. 속독 상품을 학생들한테 파는데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야 시험 칠 때 학습장을 한번 슬쩍 펼쳤다 보면 시험 5점이야 만점이야. 그러니까 컨닝이 얼마나 유리하겠어. 이렇게 척 보면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나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거기에 등록해서 6개월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엄청 책을 빨리 보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보려고 하면 절반도 못 읽었는데 아직도 그거 봐? 뭐 이렇게 막 한 3년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느리게 보더라고요. 눈이 안 좋아졌나? 제작진의 이 제보에 따르면 이 한 달 과외비로 12년치 월급을 쓴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2년치 월급을 쓴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2년치 월급을. 그래서 누가? 접니다. 접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그게 엄마가 거기 있어요? 네, 그거를 보시더니 아니 저건 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수학, 물리, 화학 3과목에 대해서 과외를 붙이셨는데 그 한 과목당 과외비가 30불이었어요. 30불? 뭐래요? 네. 그러니까 그 30불이면요.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4년치 봉급인 거예요. 한 달에 3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한 달에 12년치 봉급을 제가 12년치 월급을 가회비에 올인한다. 우리나라에만 스카이캐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도 일타 강사로 유명하신 분들이 뭐 몇십억, 100억이 넘게 이제 연봉으로 버는 그런 강사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가회 선생님은 뭘 하시던 분입니까? 한국처럼 일타 강사 이런 분들인가요? 있죠. 북한에도 분명히 유명한 선생님 계시고 그분한테 또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또 자기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 학생들을 가려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직 북한 IMO 대표팀 코치를 하시던 분이에요.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팀.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줄 섰던 것 같아요. 과외비도 비싸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 공급의 원리대로 거기선 책정이 되는데 아까 저희 동생 30불 얘기를 했는데 저희 친구는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에 나가서 은메달, 금메달 따고 오니까 과외비가 300불로 뛴 거예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떠냐면 자기 자식한테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제일 실력 있는 분한테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300불씩 받아서 10명만 가르치면 3,000불인데 한 2달 가르치면 지방에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아니, 주옥 씨는 과외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직접 과외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희 반은 친구 중에 유난히 수학을 못하는 애가 있는데 걔네 아빠가 보이부 짱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얘네 엄마가 좀 생각을 하다가 저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식사를 엄청 거하게 막 남방 과일을 이렇게 계속 주면서 꼬시면서 우리 집에 와서 얘를 하루에 1시간씩만 논다는 명목으로 와서 가르쳐 달라.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어렵게 대학에 갔어. 이제 갔으면 조금 약간 느슨하게 대학생도 MT도 가고 좀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팅을 해야지. 미팅을 해야지. 캠퍼스 커플. 좀 즐기는 거죠. 왜 대답들이 아 지금 다들 결혼해서 그래. 이게 결혼한 사람이 많아서. 참 저는 이제 한국 와서 지금 석사, 박사 과정을 제가 또 다녔잖아요. 지금 대학 가면 뭐 학생들 그러잖아요. 그죠? 뭐 MT한다 또 그다음에 캠퍼스 안에서 막 돗자리 깔아놓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충격받았어요 처음에는. 북한에 있을 때는 술 마시면 무조건 태학이었어요. 저희. 태학이에요. 태학 무조건 태학이에요. 왜 담배 피워도 태학이고요. 그리고 술 먹고 싶으면 몰래 가지고 와서 기숙사에서 창문 열어놓고 달빛에 막 이렇게 막 끓여 마셔봤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는 것마저도 연애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학 기간에 김정일이 그때 다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무조건 대학 기간에는 공부에 열중해야지 그런 사생활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그 말 한마디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여기 대학은 그러잖아요. 같은 학교에서도 여기 대한민국은 뭐 다 친해가지고 결혼도 하는 것까지 가잖아요.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CC. 아, 그 CC네. 맞아. 캠퍼스 커플. 북한은 그걸 상상할 수가 없죠. 제가 김책공대를 다닐 때는 그 갑자기 그 대학생 모자라는 게 생겨났어요. 원래 대학생들이 모자는 안 썼거든요. 그 대학생 그 양복에 넥타이 메고 다녔는데 그때 사춘기라서 한창 그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고 하니까 남자애들은 머리 많이 만진단 말이에요. 여학생들도. 그 대학 앞에서 종문을 통과할 때는 꼭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청년동맹에서 나와가지고 그 단속을 해요. 그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일부러 지각을 해요. 그 모자 안 쓰겠다고. 청년동맹 그 규찰대들이 들어갈 때까지 종문 밖에 멀리 아파트 뒤에서 계속 보다가 걔네들 다 철수하면 이제 지각해서 설렁설렁 들어가는 거죠. 저도 대학 가면 엄청 신나게 놀아야지, 연애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대학교에서 연애 금지령이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네, 정식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에 이성끼리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당해요. 그래서 둘이 무슨 사이인지 자청지청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고 지금도 그러네. 그래야만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아무 사이 아니야? 아무 사이 아니죠. 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 봐서 연인 사이 같냐 이러면서 그냥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짜 참담한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 3학년 때부터인가 이게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3학년부터는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1, 2학년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3, 4학년들이 그렇지. 네. 사실 고참들은 괜찮거든요. 연애를 암암리에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나 연애도 되냐?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대학생이면 공부를 할 노릇이지 무슨 연애를 하냐고 말 같지 않은 얘기 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엄마가. 네 끝끝내 연애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엄마 말 듣고? 한으로 남아있어요. 뭐 그때 네가 엄마한테 뭐 사주팔자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네가 엄마한테 뭐 사주팔자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를 냈던 거지. 엄마한테. 진도가 많이 나갔네. 달라. 어머니 열린 분입니다. 야. 열린 분인데 아주 안 맞으니까. 사주팔자까지 봐달라고 하니까 머리가 커지신 거예요. 연락을 봐달라고 하니까.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생각했어. 네가 잘못했네. 아, 진짜. 연인을 통제를 하지만은 사랑은 또 숨길 수 없잖아요. 예. 졸업할 때쯤 되면 그때는 여자만 봐도 저거 또 내 애인 될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자기는 통제하면서. 어느 순간에 또 여자분들이 뭔가 또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실습 가다 보면 실습이라는 게 나가면 저희는 생물학부니까 식물원이 이제 대성산에 있어요. 그럼 그 유원지 가게 되면 그때 이제 2명씩 타는 거 있는데 이 여자하고 탔는데 갑자기 뒤에서 꼬집으면서 나하고 타지 않고 왜 거기 타냐 뭐 이런 느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드라이브도 하죠. 이제 그 대성강 드라이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 너를 친하지 말라. 왜냐면 종합대학 졸업하고 어디 배치받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정된다면도 늦지 않으니까 절대로 덤비지 말라. 이게 문제가 될 수 근데, 있겠구나. 예, 근데 그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해보다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직장 검사를 하고 뭐 두발 검사하고 뭐 아침에 몇 시 점호하고 이건 거의 군대 아닙니까? 대학 입학하면 학급 자체가 학급이 아니고 소대를 편성합니다. 군대처럼. 군대처럼? 학급이 소대예요. 그리고 학부가 뭐 대대가 되고 그러니까 종합대학은 연대가 됐어요. 그래서 학부 학생회장은 뭐 대대장, 대학 학생회장은 여단장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일찍 모든 생활에 아침 깨나면 나팔 붑니다. 종합대학은. 나팔 불면 내려와가지고 줄딱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운동장 돌립니다. 돌 때는 뭐 구호 외치면서 군대처럼 매 달마다 한 번씩은 상학검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학검면. 그 상학검면 할 때는 전교가 다 모여요. 옷차림부터 지어이지 이게 뭐야? 손톱 뭐 이런 것도 다 네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학생회는 체크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하는 거고 어찌 보면 모든 생활이 딱 군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숙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식사 때문이에요. 맞아요. 처음에 지방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다 기숙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성대대라는 데 배치를 받거든요. 여성 기숙사로 이루어진 대대예요. 근데 밥 먹으러 갈 때 꼭 행렬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 돼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근데 대대장이 기분이 안 내키잖아요. 그러면 계속 잡아 돌려요. 뒤로 해가지고 한번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막 30분, 40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밥 한 끼 먹겠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수모를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그때 자가생활을 결심했죠. 아까 말한 그 여성 대대장은 보면 뭔가 이렇게 영화 찍는 감독님 느낌이에요. 딱 마음에 안 NG 하고 다시 또 하는 거야. 잘 나오면 원컷으로 오케이 하고 딱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 남매가 좀 이런 게 있어요. 그 너무 그걸 봐주는 게 보는 사람도 막 그 안쓰러울 정도인데 당한 사람.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굉장히 씁쓸하네요 지금. 왜? 일단 그 유니버시티라는 그 어원이 라틴어로 유니버시타스인데 이거는 그 학문의 자율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대학에서 짜준다고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발 검사 대학에서는 지각 그 체크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 지금요. 그리고 무슨 뭐 식사 시간 다 통제를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버시타스 학문의 자율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명문대를 나오셨다고 하지만 그 일본 보편적인 대학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고등학교 연장선이고 김씨 일가를 위한 직업 양성소에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북한에서는요 종합대학 졸업했잖아요.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연구원에 갔을 때도 남들이 먹어볼 수도 없는 또 그런 북한은 팔고 제품이라고 유명하다고 하죠. 김부자만 먹는 거. 그런 것만 주공급 받으면서 먹을 때까지는 저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이다 생각했는데 놓고 보니까 이게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그들을 위해서 이용당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명문대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뭐 고급 노예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개미들 키워가지고 자기들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소모품 키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도 들어갈 때 처음 이제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연구하는 모든 내용을 가수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저희 같이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연구 내용을 자기 친구 평무대 교수들한테 이제 누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입에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아니 뭔 대단한 비밀이라고 해봤자 뭐 동물 얘기 조금 했을 텐데 나같이 입사한 사람은 죽는 거야 그냥. 정말 북한에서 살아가는 이 명문대 졸업생들의 삶이라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김씨 일가를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맞아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여기 오길 잘하셨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최근에는 김정은이 이제 김책공대나 리과대학 같은 수학, 과학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생존 때문이겠죠. 첫 번째로는 비대칭 전략으로서 핵 개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이제 핵물리학자들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경제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필요한 외화를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해킹이 필요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를 갖다 중점적으로 양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핵물리공학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거길 가서 뭐 하는 거지? 그냥 대부분 그런 인식이었는데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뭐 핵실험을 너무 자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핵강국 그래
그 국가 체제 자체가 이제 핵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뭐 핵물리공학부가 또 되게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핵 개발이라든가 뭐 무기 개발, 뭐 군수공업 그런 데 종사를 하면서 방사능에 노출돼서 피포에 그걸 받는다는 거죠. 뭐 그분들뿐이 아니고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 사람들, 또 주민들까지 뭐 코피도 나오고 뭐 이유 모르게 계속 아프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또 그런 걸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이제 개인이 희생했다. 되게 따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조죠, 사실. 북한에서 해커들을 양성하는 곳이 주로 금성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또는 김책공대 출신들이 나중에 해커로 되는데 국제대회 이력들을 보면 나가서 화려한 이력들을 그러니까. 자랑해요. 그럼에도 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김숙희, 라자루스 이런 운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게 참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학부터 내가 선택지가 없었고, 네, 제가 일중학교 수학수제반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자동 정보 수학과라는 데서 배치를 받았고, 그걸 졸업하니까 또 나를 그 어떤 한마디 면담도 없이 과학교육부 구호실부 이런 데 배치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일도 사실 산업 스파에 가깝게 남의 지적 재산권을 베끼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내로 든다면 뭐 아이폰을 가져다 놓고 이 아이폰 iOS가 어떤 소프트웨어로 설계돼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암호화해서 넣어야 될지 뭐 이런 문제. 더 나가서 무슨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훔쳐다가 이것을 재설계해서 북한 실정에 맞춰서 쓰는 문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그 화가 나가지고 연구소를 때려쳐가지고 사회에 나가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되는. 아니 어느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서 이렇게 인재를 키워가지고 해커를 만들고 스파이를 만들고 코인을 빼내고 이런 데가 있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그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에 자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검열과 통제가 심하고 결국은 창의와 자율이 보장이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의 교육 그 시스템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대학생이 김일성 혁명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혁명 역사의 내용과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그 연구하는 내용을 버려야 돼요. 결국 뭐냐면은 이게 그 사상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멈추지 않으면은 북한 대학은 사실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교과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그게 김정은 혁명 역사에 대한 과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수많은 똑똑한 인재들을 나를 위한 부품으로 쓰겠다. 이건 거지 한마디로. 네.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도 교육이 참 문제가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뭐냐면 선택과 책임이에요. 내가 내 전공 선택하고 내가 무슨 수업을 들을까 선택한 다음에 내가 취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북한은 그게 없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학문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한 거고 대학이 설립된 겁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수재들이 김부장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인재들이 쓰여서 너무 아까웠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인재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와서 김씨 일가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듯이 학문을 정말 진정한 학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